두 국가 간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양쪽이 모두 경제 손실을 입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이미 재작년 혹은 그 이전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중국을 밟아야 된다.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오프닝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뭔가 그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뭔가 큰 네. 대립 갈등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16번 중에 12번이 네. 전쟁으로 귀결이 됐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면전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두 국가가 서로한테 투자한 게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얽혀 있고, 그러니까는 한쪽이 망한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흥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둘 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피하려고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중국은 패권을 넘보지 않는다라고 네. 저희가 이제 좀 결론을 지어봤어요. 중국이 세계 패권까지는 지금 당장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바라보는 시계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몇십 년 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굉장히 깁니다. 100년 후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국가예요. 전통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과연 중국이 세계 패권을 누리지 않을까?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키워드 들어주세요. 자, 마음에 드는 키워드 찾아서 박사님이 가셔서 앉으시면 됩니다. 트럼프 행동의 이유, 어떤 행동? 너무 많아서.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 트럼프가 TPP도 탈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이유가 그 대선 때 했던 약속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약속시키는 사람이다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거 되게 많이 지켰어요. 거의 다 지켰어요. 그래서 그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상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 미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옛날 스토리로 돌아가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그 출생 문제를 걸고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일파만파 뭐 신문에도 나오고 또 얘기가 나오니까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백악관 출입 기자 만산 이런 데서 그거를 약간 좀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요새 뭐 미스터 트럼프 얘기를 하고 뭐 나한테 뭐 출생지가 어디냐 뭐 밝히라고 했는데 내가 드디어 증명을 해줄 수 있어. 나의 출생 증명서를 보여줄게 하고 딱 보여준 게 라이온 킹의 첫 장면. 그 노래 부르니까 야야야 하고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약간 좀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혹간에 의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 트럼프가 그때부터 그 복수심을 길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별로 신경 안 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희한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가 한 거는 무조건 다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성향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TPP 같은 경우도 그거 뒤집지 마라, 탈퇴하지 마라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퇴를 했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죠. 뭐 이란 핵협상 같은 경우는 뭐 공화당이 워낙 반대를 했으니까 핑계도 잘 잡아서 사실 받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좀 개인적인 감정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처음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비롯해서 전부 다한테 하는 말이 돈 내놔라잖아요. 그래서 이 돈 더 내놔가 단순히 정말 돈만 내놓으라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뒤에 뭔가를 조정하고 싶어하는 어떤 다른 정책적인 게 있는 건지 좀 그게 많이 궁금했어요. 저도 트럼프 대통령 좀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 돈 그냥 더 내놨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방위분담금 협상했어요 우리나라하고. 그게 원래 작년까지 체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됐어요. 계속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거는 2배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실 한국 입장에서 그거 2배를 내놓고서라도 우리는 안보를 지켜야 된다. 이건 안보를 지키는 게 호구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만 그런 건 아니고 뭐 다른 동맹국들한테 다 그랬어요. 무슨 다른 정책적인 마인드가 있다거나 어떤 숨은 히든 카드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딱 그거예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자기가 자기 유권자들, 자기 지지자들 보여줄 수 있는 나 이만큼 가지고 왔어. 선물 보따리. 근데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이랑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단순하게. 두 국가 간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양쪽이 모두 경제 손실을 입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이미 재작년 혹은 그 이전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중국을 밟아야 된다. 싹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린다. 미국의 현재 입장은 혹은 이제 분위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제는 이제 중국을 우리가 손을 볼 때는 이미 됐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 무역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본 전제 중에 또 하나가 미국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 외교 전문가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중국을 그냥 놔두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위협감을 이미 느끼고 있는 거죠. 중국이 만약에 패권을 잡는다면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세계는 어차피 그 패권 잡는 나라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해갖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는 어찌됐든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뭐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게 감이 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 어느 편 들어야 돼요? 그죠? 그 질문 누구한테나 받아요. 어디 가면 몰라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중국이 패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중국이 행동할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고대 중국이 어땠는지, 근대 중국이 어땠는지 알지만 현대 중국이 패권을 잡아서 어떻게 행동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좀 트랙 레코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사실은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썩어도 준치라고 좀 두고 보자 일단은. 그리고 트럼프는 뭐 평생 할 거 아니잖아요. 빠르면 이제 거의 한 2년 후쯤 가고 뭐 길게 잡아도 한 6년 후쯤이면 갈릴 테니까 한숨을 쉬셨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 네, 조금 결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국가도 제가 보기엔 갈피를 잡지 못했고 사안 사안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글쎄요 분야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다들 줄타기를 하려고 준비 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국의 지리적 위치나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미국이 과연 한국에게 바라는 역할은 무엇인지가 조금 의도가 좀 궁금해서 좀 질문 드렸습니다. 진짜 욕먹을 걸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으로 봐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들을 때마다 언론에서 들을 때마다 손발이 오그라들 때가 언제냐면 미국의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의회 선거라든지 있을 때 북핵 이슈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올라와. 막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정말로. 근데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행히도 한국이 강대국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어떤 역할 이런 거가 크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 중국 그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미국 편을 들어라. 그런 거는 분명히 요구를 할 수가 있죠. 미국은 아마도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초 기지 역할 이런 걸 해주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미국의 전략가들은. 우리도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제 트럼프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두렵거든요. 그래서 막 말을 하니까. 근데 트럼프의 이런 스타일 때문에 막 중국과의 이런 싸움이 더 커진 건지. 그 외교에서 쓰는 수사는 굉장히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뭐 외교적인 문건이 있다 그러면은 한 글자 한 글자씩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sorry하고 apology. 굉장히 다르요. 미국 말에서도 다르지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트럼프 그런 거 없죠.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는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약간은 수위를 넘나드는 말들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말해놓고 뒤집는 걸 되게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동맹국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벌써 그렇고 참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트럼프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미국한테 뭘 내준다고 해서 봐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인식을 자꾸 갖게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국제사회라는 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항상 왔다 갔다 하고 뭐 편도 따로 먹고 이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걸 워낙 많이 하니까 미국한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불리하지 않을까.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또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북한과 중국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에 미국은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보는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요. 뭐 발신경 안 쓴다는 학자들도 있고 굉장히 거슬려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 중국을 갔을 때 만약에 북한이 미국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다 그러면은 뭐 오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중국이 들어온 거 개입하는 거를 미국 입장에선 좋아할 리는 없죠. 이 관계에서. 왜냐하면 목적은 되게 확실해 보이거든요. 북한이 중국을 가까이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찾아가서 만나고 하는 거는 이게 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전에 1차 정상회담 봤잖아요. 2번인가 방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협상력을 제고하려고 한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하고 잘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옵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은 굉장히 불쾌하죠, 사실. 일단은 북한 이슈에 지나치게 중국이 개입하는 걸 미국이 좋아할 리는 별로 없어요. 국내에서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주체성을 가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되게 희한한 게 한국 사람들이 핵무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물어보면은 한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해방이 될 때 사실은 이제 원자폭탄이 투하가 됨으로써 일본이 패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다. 그래서 약간 좋은 이미지가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핵무기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국가 주체성 이런 거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도 나왔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기는 힘들어요. 일단은 들키고 그러다가 그리고 그걸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국제적인 제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진 않죠.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은 핵무기를 무리를 해서라도 가져야 되느냐? 글쎄요, 뭐 이게 뭐 인권적인 부분이라든지 인류애라든지 핵무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게 제 대답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아요. 한국과 일본이 이제 동시에 뭔가 같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아시아의 가장 큰 동맹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좀 동맹을 맺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응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에요, 사실은.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만약에 합친다 힘을 동맹을 맺는다 그러면은 꽤 큰 파워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져요. 네. 시간이 좀 지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대, 30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그러면은 그때쯤에는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일본은 중요한 국가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 하는 행동이 밉고 좀 밉상이죠, 사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옆에 있는 국가이고 굉장히 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점을 저는 한국 정부가 잘 활용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지금은 동북아 국제 관계를 보면은 한국의 역할도 되게 커지고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이 오히려 더 한국이 더 필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과 미국이 대체 누구를 더 필요한 것인가? 네. 같이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동맹이 유지가 되는 거죠. 60년이 넘게 동맹이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동맹이 유지되는 경우가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필요하다. 요새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북한이 없더라도 중국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론조사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되면 북한의 위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가까이 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중국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중국하고 한국을 잘 몰라요, 서로. 한국이 중국에 대해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대국으로 성장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그게 한국한테 어떻게 작용을 할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조금은. 그래서 미국이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이상하게 그러니까는 동양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한국이 훨씬 더 공감대가 넓지 않겠냐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하고 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질문에 답을 하자면 미국이 한국 굉장히 필요한 거 맞아요. 중국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한국도 여전히 미국을 필요로 해요. 예전엔 북한 때문이었지만 지금 북한 플러스 중국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잘 지내봐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